이 우크라이나고. 내가 러시아라도 기분 나쁘다. 러시아는 약간 큰형님 같은 불공 국가잖아요. 소비에트에 대한 영광이 있고. 그래서 옛 영토의 소비에트에 대한 향수가 짙은데 우크라이나는 이쪽에 강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강, 유명한 강이 있어. 강이 있어. 이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한 3, 40% 많이 살거든요. 러시아어를 많이 써. 우크라이나 이렇게 크지만 이쪽에 한 3분의 1 지역은 러시아를 많이 쓴다고요. 여기에 루마니아가 있고, 여기가 헝가리고, 여기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요 사이에 몰도바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상하게 여기에 러시아군이 여기에 주둔해 있어요. 몇천 명. 여기 크림반도 있잖아요. 크림반도.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공했거든요. 오늘 올림픽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침공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그죠? 올림픽을 안 망치고 싶어서 그러는지. 전에도 소치 동계올림픽, 그때도 여기 크림반도 침공하고 막 그랬거든요. 소치가 2014년도죠. 우리 그 다음에가 평창이고, 그 전에가 어디더라? 2008년? 그때도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 조지아라고 있어. 조지아가 이렇게 예전에 2008년도쯤에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일찍 가입했으면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죠.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강성해졌거든요.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발트 3국 이런 데에서는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후로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데가 최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나 이런 데는 돼 있나? 이렇게 조지아 밑에 있는 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고 한데 옛날 다 이제 구소련 이제 영역이거든요. 2008년도에 조지아가 나토 가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여기 가가지고 그때 북경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푸틴이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얘기를 했어. 우리가 여기 침공한다고. 이제 그때 올림픽 하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던 때가 2008년인가 아마 그런데요. 그래서 조지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토 가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의 이렇게 푸틴도 잘못이지만 우크라이나 이거 정치인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러시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나토라는 걸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방위 수호 조약이거든요. 우리 한미 방호 수호 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침공당하면 우리나라는 한미 방호 수호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파병을 해야죠. 미국이 서로 방호 수호 조약을 맺었으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침공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군대를 파병해야 돼.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야죠. 한미 방호 수호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방호 수호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북한이 내려와도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들어올라 해도 우리가 서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남의 영토를 침공하는 게 돼,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군대를 여기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내에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내주세요 하겠지만 보내는 걸 약간 이제 하는 게 나토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나토에 가입이 돼 있으면 당연히 침공을 받았으니까 러시아 침공을 받았으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들어가죠. 근데 방호 수요 조약을 나토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나토라는 거는 이렇게 러시아 바르샤바 조약기구인가?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맹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것도 상호 방호 수호 조약이지. 옛날에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나 뭐 발트 3국이나 이런데 다른 나라에서 침공을 하면 러시아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파병해서 같이 도와준다. 여러 나라들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나토 서유럽의 국가들이 이 러시아 이놈들 좀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든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에게 침을 받으면 파병하고 또 독일이 침공받으면 파병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1998년인가요? 그 동독 서독이 통일하고 그럴 때 그때도 이제 그 나토하고 바르샤바인가 이 서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협상을 해서 동독에서 군대를 밀고 그래서 이제 동독 서독이 서로 통일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독일이 서방 세계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나토 가입을 주변에 독려하지 말라, 더 하지 말라, 더 이쪽으로 우리 영역으로 침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 조약이 된 게 아니라 구두로 한 거라서 그 이후로 러시아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그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소비에트 연방 입장에서는 물론 소비에트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서서 배신을 한 거죠. 소비에트 입장에서 배신한 거예요. 그죠? 여기 있던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여러 나라 했으니까 배신당한 거지. 그러나 가입한 그런 이제 나라에서는 소비에트 지긋지긋해. 나는 그래도 친서방 서유럽 애들 영국, 프랑스, 미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발트 3국하고 루마니아 이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람도 많을 뿐더러 이 같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같은 나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푸틴이 여기 90년대 초반에 여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독립되고 하는 모습을 이 푸틴이 90년대 다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푸틴이 집권을 하고 계속 이제 칼을 가른 거지.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푸틴이 뭐란 줄 알아요?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아니다. 본래 있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오래되면 이 키예프 공국에서 같은 러시아랑 한때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폴란드, 여기는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소비에트가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영토가 된 거거든요. 그 소비에트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이만큼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푸틴의 말이 일부는 맞다. 그러나 완전히 없던 나라는 아니죠. 조금만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영토가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푸틴 생각에는 이거 우리나라인데 이놈들이 자꾸 나토에 가입을 한다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면 벨라루시가 있어서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우크라이나가 여기 나토에 가입되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제 서방의 이런 군대가 여기까지 진입한다라는 게. 그리고 여기는 같은 러시아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요. 저는 푸틴을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푸틴보다 더 나쁜 거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거 이제.
자기네 나라 이렇게 나라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권을 여기에 이제 크림반도도 뺏긴 게 그리고 정치를 잘못해서 크림반도 러시아에게 뺏기고 이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지역하고 자꾸 2014년도에 거의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 그렇게 뺏기고 나니까 더 기분 나빠서 더 반러를 외치고 막 그랬는데요. 너무 반러를 외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외교라는 게 좀 나토에 가입을 하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죠. 지금 이제 군대가 이렇게 키예프가 여기에 있는데요. 벨라루시에서 키예프로 바로 직진해서 지금 키예프 도시 진입했다라는 새벽에 키예프 도시에 진입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또 이렇게 군대가 있잖아. 또 이제 여기에 있는 돈바스 지역으로 이쪽으로 동쪽에서 쳐 들어가죠. 여기 크림반도도 러시아거든.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에 또 도시 있는데 이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삼면이 남쪽, 서쪽, 남쪽, 동쪽, 북쪽이 다 러시아가 전군이 진격하고 있어요. 전군이 진격. 그런데 지금 서방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우크라이나로 군대 진입한다는 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냥 경제 제재하겠다. 그래서 은행 동결하고 뭐 경제 제재만 하고 외치고 있어. 야, 이상하잖아. 러시아가 여기서 삼면에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파병해서 지금 나토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토 미국하고 프랑스. 그래서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러시아 땅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넓은 데다가 여기도 4,200만 명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점령을 해서 다 이렇게 다스리기는 그 반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반러 정말 많거든요. 반러가. 러시아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물러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돈바스 지역 해방시키고 크림반도를 비롯한 이쪽 지역, 남쪽 이쪽 지역까지 해안 있는 흑해 연안 있는 이쪽 지역까지 점령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 러시아가 점령을 하는 이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일 나은 시나리오다.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여기까지 여기 체르노빌도 있고 체르노빌 공격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 여기 있는 두 번째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큰 도시까지 점령을 하든지. 이게 이제 점령을 해도 또 문제가 계속해서 끝없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군하고 계속 끝없이 분쟁이 끝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심장이지.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푸틴도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 서방에서는 여기서 이 우크라이나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승산이 별로 이게 순수한 우크라이나면 독일처럼 순수하게 아리안족이고 프랑스처럼 순수하게 뭐고 이러면 그래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 사람도 많다고 어떻게 하라고 정말.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서방에서 빨리 좀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까? 들어갈까? 여기 이미 파병을 했잖아. 루마니아도 파병하고 파병을 했는데 나토에 가입돼 있는 여러 나라 주변의 나라에 파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파병한 것은 더 이상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파병한 거지 우크라이나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파견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 방어해 주려고 지금 서방에서 지금 여기 이 주변 국가에 지금 군대를 보냈구나 이렇게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더 이상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그 나토 가입된 그 국가들 국경 지방에 파병을 한 거밖에 되지 않다. 오늘 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이렇게 밤새 나스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나스닥 미국 주식을 살펴보니까요 마이너스 3% 시작하더라고. 그동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 고점에서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 시작을 마이너스 3% 시작해가지고 쭉 올렸어. 중간에 그냥 보합세를 하다가 종가에 다시 3% 올랐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밤새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우리나라 코스닥도 아니고 나스닥이 엄청인데 자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지전으로 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왜냐면 여기로 이제 미군이 우크라이나 진군을 한다면 완전히 격돌하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슝 오를 리가 없거든요. 더 빼면 뺐지. 굉장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좀 빠지는 점령하고 있다가 뭐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그런 게 아닌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나쁜 놈이다.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가지고 정치를 개같이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자국민들만 지금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참, 뭐 누굴 뽑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국가 지도자는 그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데 이제 여기는 91년 독립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직 한 명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정치 혼돈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20년, 30년 동안 가난을 면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호불호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김영삼도 호불호가 있고 또 김대중도 호불호가 있고 이명박 박근혜도 호불호가 있고 문재인도 호불호가 있어요. 이 호불호가 있다라는 말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한 게 별로 없어. 이 나라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파국을 맞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번 선거를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을 뽑는다면 5년 동안은 죽을 수겠죠. 그러나 5년 만에 국가가 팍 폭락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연속으로 또 한 명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2번 연속이 되면 3번째도 그런 엉뚱한 사람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커다란 시기. 우리나라가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느냐? 지금 인구 이렇게 위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단히 좀 뭐랄까? 변곡점에 와 있어요. 선진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선진국에 완전히 들어가냐? 아니면 이 인구 문제를 딛고 들어가냐? 아니면 인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침체기가 들어가냐?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때부터 침체하기 시작했거든요. 인구 구조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로 보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호황기는 끝났고 이제부터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 지도자를 또 잘 뽑으면 기술로 또 어떤 정책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인구의 위험한 구도도 정책으로 좀 허경영처럼 뭐 아이 결혼하면 얼마 주고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야 그런 정책은 옛날 같으면 우스운 정책이었는데 야 미래에는 좀 우리나라에는 정말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정책으로 현실적인 딱딱 핀셋 정책처럼 딱딱 맞는 정책을 잘해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